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올해 전국에서 41만여 가구가 민간 물량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전년 대비 50%가량 많은 규모입니다. 정부가 사전 청약 물량을 포함한 총 46만 호의 분양 물량 공급과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겠다는 2022년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가 종로구 창신, 숭인 등 신속 통합 기획을 적용할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에서 제외 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됐습니다. 집값 급등과 다가올 대선 등 시장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전년 대비 절반가량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꽁꽁언 계절만큼 서울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집값 급등과 다가올 대선 등 시장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반토막난 모습인데요. 지난 2021년 서울의 부동산 거래 시장 분위기를 김흥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년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 27일까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집계된 아파트 매매 거래는 4만 1,500여 건입니다. 전년도인 2020년 약 8만 1,200건보다 49% 급감했습니다. 이는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2억 5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1월 10억 6,100만 원에서 1억 8,900만 원가량 뛰었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축소, 대선 변수가 겹치면서 수요자 관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급감은 높은 가격 부담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대선 이슈 등으로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거래 위축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대선 이후에도 시장의 변화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흥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41만여 가구가 민간 물량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전년 대비 50%가량 많은 규모입니다. 27일 리얼투데이가 올해 분양 물량을 조사한 결과 공공을 제외하고 전국 470곳 사업장에서 40만 7,374가구가 분양 예정입니다. 지난해 430개 단지 27만 1,261가구보다 50.2%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53개 단지 4만 7,626가구, 경기 127개 단지 11만 6,017가구, 인천 33개 단지 3만 2,598가구 등으로 수도권은 전체 213개 단지에서 19만 6,241가구가 분양됩니다. 계획 물량은 지난해보다 많은 수치인데 재개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 변수가 많아 실제 분양 물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2030 세대가 영끌에 나선 경기도 지역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2030 세대의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건수가 5만 9,912건으로 전체 경기도 매매 건수의 36.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영끌족이 매수에 나선 서울 외곽 지역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기준 은평구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03%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인데요. 여기에 금천, 관악, 성북, 강북과 도봉, 노원 등 서울 주요 외곽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이전보다 한풀 꺾였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영끌족이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점에서 집값이 일시적 조정을 넘어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접어들 경우 이들이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사전청약 7만 호를 포함해 총 46만 호의 분양 물량을 쏟아냅니다. 또 기존 205만 호 공급 계획 물량 중 43만 호에 대한 지구 지정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지난 4년간 총 54만 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9만 1천 호의 공공택지를 지정하는 등 이전 정부 기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주택 물량을 공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에 있어 입지 및 시기를 조절하지 못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고 초저금리에 따른 자산 인플레이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가계빚 증가율은 4에서 5%대로 관리하고 서민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을 확대,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 부동산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 통합기획을 적용할 21개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 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되며 보존 위주였던 지역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창신동 23, 숭인동 56 일대, 청파 2구역, 마장동 382, 청량리동 9, 면목동 69-14, 하월곡동 70-1, 수유동 170, 쌍문동 72, 상계 5동, 불광동 600, 홍은동 8-400 일대 등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올해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 5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번 후보지는 강남, 광진, 중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한 곳씩 선정되었으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 갈등 문제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치구는 제외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흥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흥렬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12월 4주차 전국의 집값은 오름세가 둔화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4주차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5% 올랐습니다. 직전주인 3주차에는 0.07%였는데요. 이때보다 상승폭이 낮아졌습니다. 수도권은 0.04% 올랐고 지방은 0.05%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0.04% 상승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에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하락 전환하는 자치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북구가 전주 대비 0.02% 떨어졌고 도봉구도 0.01% 하락했습니다. 약 1년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2월 3주차에 하락 전환한 은평구는 4주차에도 0.02% 떨어졌습니다. 강남 지역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초구는 잠원동 구축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0.08% 상승했습니다. 강남구도 0.07% 올랐습니다. 압구정동과 대치동에서 가격을 견인했습니다. 송파구는 중대형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0.05%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양천구는 0.04% 올랐습니다.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습니다. 관악구와 금천구는 가격 변동 없이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하락 전환하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시흥시가 0.04% 떨어졌고 성남시 수정구도 0.02% 하락했습니다. 시흥시는 백오동과 정왕동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매물이 누적됐습니다.
성남 수정구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는 0.04% 올랐는데요. 45개 시군구 중 33곳에서 오름세가 약해졌습니다. 인천도 8개 구 중 4개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인천 계양구는 0.2% 뛰었습니다. 효성동의 중소형 구축단지와 작전동 역세권 위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부평구는 주거환경 개선에 기대감이 있는 삼산동을 중심으로 0.11% 상승했습니다. 서구도 0.1% 올랐습니다. 마전동과 불로동의 중저가 단지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가정동 위주로 뛰었습니다. 중구는 중산동과 운남동의 주요 단지 위주로 0.09%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4주차 상승률은 0.05%입니다. 전셋값도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0.03% 올랐습니다. 이 중 서울은 0.04% 상승했습니다. 25개 구 중 18개 구에서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광진구는 0.07% 올랐는데요. 자양동과 광장동 역세권 위주로 값이 상승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용두동과 답심리동 중심으로 0.04% 올랐습니다. 강남 지역은 전세 가격도 여전히 공고합니다. 강남구는 0.08% 상승했습니다. 학군이 양호한 대치동과 개포동에서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습니다. 송파구는 장지동과 오금동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 위주로 0.05% 올랐습니다. 서초구는 0.04% 상승했는데요. 잠원동의 구축단지와 방배동 신축단지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강동구는 길동과 명일동의 중저가 위주로 0.02% 올랐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매물이 쌓이면서 오름세가 둔화됐습니다. 노원구는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금천구는 3주차에 보합으로 바뀌었는데 4주차에도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금천구와 인접한 지역에서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북구는 3주차에 이어 가격 하락이 계속됐습니다. 4주차 성북구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매매 시장뿐 아니라 전세 시장도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조짐이 엿보입니다. 인천은 0.04% 올랐습니다. 8개 구 중 4개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동구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화수동과 송현동 위주로 0.14% 뛰었습니다. 연수구는 선악동과 동촌동 등에서 역세권 중심으로 0.03% 올랐습니다. 반면 서구는 0.05% 하락했습니다. 1월에 있을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나타나면서 가정동과 검단 신도시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0.03% 상승했습니다. 45개 시군구 중 23곳에서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경기도 역시 하락 전환하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왕시가 0.16% 떨어졌고 과천시도 0.06% 하락했습니다. 이 지역들도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공급이 많아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수원 영통구가 0.04% 하락했고 권선구도 0.01% 떨어졌습니다. 시흥시는 정왕동 위주로 하락하면서 보합 전환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금융권 대출 축소로 매수세가 위축된 상황인데요. 가까워지는 대선 이슈가 겹치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에 따라 매수세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하락 조짐이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려면 수요가 원하는 적절한 공급이 조속히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 김흥렬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흥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새해에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검은 호랑이의 해에 새 날이 밝았는데 또 그 첫 번째 주에 이제 소식을 저희가 전하는 거잖아요. 혹시 기자님께서는 새해 계획은 좀 세우셨나요? 열심히 일을 좀 더 해서 네. 돈을 벌고 내 집 마련의 토대를 좀 마련을 해보자. 그래요. 우리 새해에도 일을 열심히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새해에는 정말로 내 집 마련을 좀 해봐야지 꿈을 꾸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도 청약시장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청약단지를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먼저 수도권 물량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에서 SM그룹 3개사인 우방산업, 태길종합건설, 동아건설산업이 안성 우방 아이유스엘 STG를 분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9층 10개 동에 총 948가구 규모로 지어집니다.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와 148제곱미터로 구성됩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안성은 현재 서쪽으로 생활권 확장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양기 2지구는 안성의 원도심과 아양지구, 당왕지구, 그리고 공도지구 사이에 위치하는데요. 여러 지구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단지 바로 앞에는 서동대로가 위치합니다. 이 도로는 안성을 관통하고 평택까지 연결됩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안성 IC, 평택 제천고속도로 남안성 IC, 공도 시외버스 정류장도 단지와 가깝습니다. 아울러 안성 제123 산업단지와 공도 기업단지, 안성 공도산업단지가 인근에 자리하고요. 알파 산업 허브센터를 비롯해서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인 안성 스마트코어 폴리스, 안성 테크노밸리 등 안성 내에서 추진 중인 대형 산업단지와도 가깝습니다. 단지 앞에는 대형 마트와 영화관이 있고 차량으로 10분 거리에는 복합 쇼핑몰도 있습니다. 또 안성 한천, 만정리 유적공원, 안성 팜랜드 등 자연 문화시설도 인접합니다. 도보권에는 문기초등학교가 자리하고요. 공도지구에 형성된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세대가 맞통풍 구조로 설계되고 남향 위주로 배치가 됩니다. 단지 내부는 조경 면적을 극대화한 공원 특화형 주거단지로 설계됩니다. 1순위 청약일은 4일입니다. 네. 자, 새해 첫 번째 살펴본 청약 단지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좀 인프라로 똘똘 뭉쳤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산업단지 그리고 주변의 생활 인프라들도 잘 갖춰져 있고요. 학군이라든지 학원가까지 좀 잘 갖춰져 있다라는 점 특징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단지는 어디로 넘어갈까요? 네, 이번엔 경기 오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산시 고현동에서는 라온건설이 오산 라온 프라이빗 스위트를 분양합니다. 지하 2층에 지상 26층, 4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전용 84제곱미터, 총 438세대입니다. 인근에는 서울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수도권 전철 1호선 오산역과 오산 시외버스 터미널도 인근입니다. 수원, 평택, 화성 등 인근 지역으로 연결되는 1번 국도와 경부고속도로 오산 IC도 가깝습니다. 교통망 확충 소식도 있습니다. 기존 분당선을 용인 기흥에서 오산까지 연장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오산역에서 서울 강남과 분당까지 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교육 환경으로는 도보 약 5분 거리에 어린이집과 고현초등학교가 자리합니다. 또 성호중, 성호고 등도 인근입니다. 이 밖에 대형 마트와 영화관, 병원, 시청 등 편의시설도 가까이 위치합니다. 이 아파트도 4일에 1순위 청약 진행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인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눈에 띄는 단지는 어디인가요? 네, 인천에서 눈에 띄는 단지 설명드릴 텐데요. 네.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더샵, 송도 아크베이가 공급됩니다. 지하 4층, 지상 49층 4개 동에 775가구, 오피스텔 255실 등으로 지어집니다. 아파트 물량의 1순위 청약은 1월 5일 진행됩니다. 외국인 임대 물량을 제외한 608가구가 일반 분양 예정입니다. 면적대는 84제곱미터부터 179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마련됩니다. 이 단지는 인근에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이 위치하고요. 인천 타워대로와 접해 있어서 차량 이용도 수월합니다. 제2, 제3 경인고속도로와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광역도로망도 가깝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그러니까 GTX죠. 네. 이 GTX B 노선도 계획돼 있습니다. 이 단지에는 여러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는데요. 2개의 레인과 유아 풀장을 갖춘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서 피트니스, 사우나, 실내 골프 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 존이 만들어집니다. 또 독서실과 멀티룸, 북카페가 조성되는 에듀존, 게스트 하우스와 시니어 하우스, 키즈 하우스 등이 들어서는 퍼블릭 존도 있습니다. 청약 대상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모두 인천광역시 거주자 및 기타 수도권 거주자이면서 만 19세 이상입니다. 송도야 워낙에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요. 사진만 봐도 또 하나의 이제 송도에서의 랜드마크가 좀 들어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송도에서까지 분양 단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도권 분양 물량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지방으로 가볼까요? 먼저 충북에서 나올 물량 설명드릴 텐데요. 네. 이 대우건설이 충북에서 음성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공급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 지상 29층 10개 동 총 1048가구로 조성됩니다. 면적대는 전용 74제곱미터부터 110제곱미터까지 중소형과 중대형으로 구성됩니다. 단지는 차량으로 중부고속도로와 평택 제천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도 21호선, 국지도 82호선, 지방도 513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요. KTX 오송역, 중부 내륙 고속철도 감곡역, 청주국제공항 등 접근도 편리합니다. 이 단지는 약 5천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주목받는 음성 기업 복합 도시에 들어섭니다. 음성 기업 복합 도시는 주거 기능뿐 아니라 다수의 기업이 입주 계약을 완료한 자족형 도시인데요. 향후 충북 혁신 도시와 함께 음성의 주요 주거지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짓는 대우건설은 여러 특화 설계를 도입하는데요. 네. 우선 전세대 남향 위주의 포베이 설계를 적용하고요. 각 면적대 타입마다 드레스룸, 알파룸, 팬트리룸 등 특색 있는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또 모든 타입의 욕실 바닥에 난방을 적용했고 거실과 식당, 부엌이 연계된 LDK 연계형 주방으로 거실과 주방을 가깝게 배치했습니다.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무인 택배 시스템, 스마트 도어 카메라 등 첨단 시스템도 적용됩니다. 조경시설로는 잔디마당을 비롯해 쉼터가 있는 중앙마당, 단지 내 산책로와 어우러진 테마정원, 새싹 정류장 등이 곳곳에 배치됩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GX클럽, 커뮤니티 카페, 독서실, 시니어 클럽, 어린이집, 생활지원센터 등이 조성됩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지는 음성구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은 5일입니다. 네. 최근에는 집에서 무엇을 얼마나 즐길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화 설계를 통해서 그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라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단지 넘어갈까요? 네, 이번엔 대구로 넘어갑니다. 네. 대구 달서구에서 주거 복합단지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분양됩니다. 네. 지하 5층에 지상 최고 48층, 3개 동 전체 529가구 규모입니다. 아파트가 481가구, 오피스텔이 48실입니다. 모든 가구가 전용 84제곱미터 단일 면적이고 평면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 단지의 교통편으로는 구마로, 와룡로, 남대구 IC 등이 있고요. 인근에서 KTX 서대구역이 내년 개통 예정입니다. 가까운 교육시설로는 감천초, 감천초 병설 유치원, 효성중, 효성여고, 대건고, 대구공업대학교, 본리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는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구청, 보건소, 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대 내부 특징 살펴볼 텐데요. 네. 이 아파트 전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가 되고요. 포베이 평면이 적용이 됩니다. 84A 타입은 거실과 침실 등에 설치된 전면 발코니와 우측 발코니를 모두 확장해서 실사용 공간을 넓히도록 계획됐습니다. 또 주방과 거실이 연계된 마통풍 구조로 설계됐으며 주방은 디귿자 구조로 마련됩니다. 안방 전면에는 거실 수준의 샤시가 제공되고요. 안방에 설치되는 드레스룸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홈오피스룸으로 꾸밀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홈오피스룸은 유상 옵션입니다. 오피스텔은 3베이 3룸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안방 앞에는 다용도실이 설치되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도입됩니다. 아파트 청약 일정은
5일과 6일에 걸쳐 1순위 접수를 진행합니다. 오피스텔은 지난달 27일에 이미 진행했습니다. 청약을 넣기 전 이 대구에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점은 숙지하셔야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이번 주 좀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들을 살펴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청약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계약이 시작되는 단지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단지들이 있을까요? 네, 계약 앞둔 단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서울 성북구 안암동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된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이 3일 계약 진행합니다. 아, 네. 계약 기간은 5일까지이고요. 이 아파트는 이제 앞서 진행된 청약에서 평균 192대 1에 와, 경쟁률을 올렸습니다. 어마어마했네요. 네.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특별 공급을 제외한 55가구 일반 분양 모집에 1만 589명이 몰렸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12층 4개 동에 총 199가구 규모입니다. 전용 면적은 4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까지입니다. 각 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됐고 동간 거리도 넓게 확보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인근의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과 보문역이 위치합니다. 내부 순환로에 월곡 IC, 마장 IC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와 성신여대 등 주요 대학교가 인근에 있고 안암초, 용문, 중고교 등도 인근입니다. 대형마트와 병원 같은 생활 편의시설도 인접합니다. 네. 자, 서울 그리고 경기도에도 계약을 앞둔 단지가 있잖아요. 가볼까요? 네, 경기도 계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에서 공급된 호반 서밋 동탄이 3일부터 6일까지 계약을 진행합니다. 네. 호반 서밋 동탄은 지하 4층, 지상 20층, 9개 동에 총 744가구로 지어집니다. 면적대는 전용 74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까지 구성됩니다. 인근의 신리 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요. 유치원 용지와 다양한 학교 용지가 인접하고 또 근린 상업 용지도 계획돼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특징으로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가 이루어졌고 또 일부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서 판상형 설계가 적용됩니다. 지상에는 차가 없는 단지로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단지 주출입구에는 어린이 통학 승하차 공간이 별도로 들어섭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 다목적 체육관, 실내 골프 연습장, 북카페 등이 조성됩니다. 이 단지도 청약 때 상당한 경쟁률을 올렸습니다. 특별 공급을 제외한 315가구 모집에 22,681명이 찾았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72대 1입니다. 어렵게 당첨되셨으니 계약 기간 놓치지 않게 잘 체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셔야겠습니다. 정말 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신 만큼 좀 꼼꼼하게 잘 진행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앞둔 단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이제 검은 호랑이의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기자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자, 기자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황센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새해에도 계속해서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